아저씨 무소속 안 쪽팔려요. 한동훈 대답은 뭘까요? 이거는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이제 물어본 건데, 그 먼저 설명을 드릴까요? 예. TV조선 기사 내용으로 이게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무소속이면은 안 엑스팔려요. 이게 안 쪽팔려요. 뭐 안 쪽팔려요. 속어지만은. 초등생 돌직구의 한동훈 대답은 뭐였을까? 국가국회의원 보궐선에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거리 유세 도중에 한 초등학생으로부터 무소속이면 안 쪽팔리냐는 질문을 받았다.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어제네요. 부산 거리 유세 현장을 담은 짧은 영상 15개를 공개를 했는데, 영상 속에서 한동훈은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 어린 학생들에게 사인을 해주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공약을 설명을 했다. 얘들에게 무슨 공약을 설명을 했죠? 어쨌든 아이들은 이제 TV에서 많이 봤으니까 연예인을 보듯 호기심 어린 반응을 보이며 말을 걸었는데, 한 초등학생이 한동훈 후보에게 아저씨 근데 무소속이라고 하면 좀 안 쪽팔려요? 당돌하네요.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무소속인데 어떻게 하겠냐? 안 쪽팔린다. 이렇게 답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물을 것이지만, 제가 이제 볼 때도 참 본인의 처지가 좀 민망하지 않나. 참 민망할 겁니다. 무슨 갑자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법무부 장관으로 등장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항태자, 처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불렸죠. 그런데 본인이 원탑으로 이렇게 나섰던 총선에서 패배를 해서 극심한 요소야대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거기서 본인이 처음에는 한독수 정리하고 공동으로 정부 운영을 한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탄핵에 좀 선을 그었죠. 그런데 본인이 무슨 체포 대상 명단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었다고 해서 바로 이제 탄핵으로 돌아서고 뭐 내란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공동 책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도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비대위원장도 했고 당대표도 했고 비대위원장에서 총선 말아먹었고, 그럼 본인도 동반 퇴진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러지 않고 대통령 되겠다고 대선 후보 경선에 나갔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경선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대선에 김문수 후보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는 지원 활동도 안 하고 이따가 이제 당원 개섭한 문제 때문에 제명이 돼서 여기저기 출마할 때를 막 고르다가 부산에 무소속으로 간 형국이 됐죠. 초라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은 건 아니지만은 제가 저 물음에 제가 떠오른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한동훈은 단일화가 아니면은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당선 안 됩니다. 단일화 안 하면은. 지금 뭐 여론조사를 봐도 그렇고, 원래 그게 부산 북갑이 민주당 전재수가 유일하게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이긴 곳인데, 거기서 이 황민식 후보하고 이렇게 보수 진영의 표가 나눠 가져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본인이 유일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한동훈으로의 단일화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한동훈으로의 단일화. 근데 한동훈으로의 단일화가 과연 될 것이냐. 자, 이미 1차 단일화 데드라인이 끝났습니다. 뭐냐면은 투표용지가 오늘부터 지금 인쇄에 들어갔습니다. 투표 인쇄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해도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1번부터 뭐 한동훈 6번인가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아침까지라도 단일화를 해야지 그 중에 이제 사퇴하는 사람은 사퇴라고 표시를 하고 투표용지에 안 넣어줘. 투표용지에 사퇴라고 되니까 거기 안 찍죠. 그런데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나서 단일화를 해도 정치에 그다지 관심 없는 분들은 투표장에 가서 이름이 그대로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단일화로 출마를 안 하는 사람을 찍어버리면은 사표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2차 데드라인이 있는데 바로 그거는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40%가 됐는데 29일하고 30일 사전 투표를 하죠. 그때까지 단일화 하지 못하면은 이미 40% 정도가 투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단일화 효과가 없어지죠.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도 지금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가는 이런 상황으로 됐고, 유일하게 이 단일화가 가능한 것은 박민식 후보로의 단일화죠. 박민식 후보의 단일화. 지금 여론조사를 봐도 별로 큰 격차 안 납니다.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하고. 그런데 이 한동훈이 저는 그런 말씀 드리지만은 막판에 드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끝까지 갔다가 3자 대결로 갔다가 본인 때문에 이제 하정우가 당선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무슨 면목으로, 무슨 낯으로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무망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무슨 단일화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사퇴를 해버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수 재건을 위해서라고 또 어떤 부처도 그것은 별로 설득력은 없겠지만은 그런 상황 아니면은 이 단일화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조강한 최고위원이 지난주에 YTN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민식 후보로의 단일화는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한동훈 후보는 이번에 박 후보한테 양보하고 서울로 빨리 돌아오는 게 정답이다. 그리고 박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당에서 제명된 한 후보의 복당도 검토할 수 있다. 자, 이거 조강한 최고위원의 개인 생각이고, 제명한 사람을 또 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단일화 했다고 해서 다시 복당시키고 이것도 참 공당으로서 맞지 않죠. 어쨌거나 한동훈 후보는 지금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죠. 조국, 평택에서 조국도 이 민주당 후보하고 진보당 후보하고 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가능성이 없죠. 그런데 지금 김용남이나 정청래도 지금 그 평택에서 이 김용남 후보, 민주당 김용남의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후원회장을 맡아서 개소식에도 참석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자기가 후원회장 맡은 사람 보고 드랍하라고는 못하죠. 그러니까는 여기도 조국이 한동훈처럼 조국이 발을 빼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조국이 여기 나갔다가 그래도 명색이 당 대표인데 여기 나가서 2등을 하거나 3등을 하고 특히 3등 유이동 또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1등을 하든 김용남 민주당 김용남이 1등을 하든 3등을 하거나 하면은 민망한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조국 자기가 가면은 한동훈도 그렇고 조국도 그렇고 본인들이 생판 연구도 없는데 가서 이 사람들이 나를 열강을 할 거야. 나를 찍어줄 거야. 이 두 사람 똑같은 마음으로 막 골라서 갔습니다. 이제 건보기 하다가. 근데 둘 다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거 보고 아마 속으로 굉장히 충격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본인의 지금 현재 위치를 그대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다고 봅니다.